파락강통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이 나와 궁합이 잘 맞는 주식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어떤 종목은 나하고 참 잘 맞아서 나에게 내가 매수를 하면 항상 수익을 주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나와 궁합이 잘 맞지 않아서 내가 매수하면 꼭 하락하는 주식, 그런 주식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궁합이 맞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이길래 그렇게 나와 잘 궁합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한 종목들을 찾는 그런 매매 기준, 이 차트를 통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나와 잘 맞는, 궁합이 맞는 종목이라는 것은 뭐 지수가 상승할 때, 그럴 때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뭐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 확률적으로 높겠죠. 그러한 지수 상승도 제외하고, 그리고 뭐 좋은 업종들, 시장에서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수익이 클 수 있는 업종들에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했을 때도 이런 모습을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주가 지수나 또는 이런 업종을 제외하고 기술적 분석인 이 차트를 통해서 나와 궁합이 맞는 그런 종목들은 어떠한 모습의 종목들이고, 그러한 종목들을 앞으로도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와 궁합이 맞다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러한 종목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 있을 것이고, 그 특징을 내가 앞으로 매매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 차트를 통해서 찾아보고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하나의 차트, 파동의 모습을 그려놨는데요. 나와 궁합이 잘 맞는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매수했을 때가 저가고, 그렇죠?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저가에서 잘 매수를 해서 주가가 바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른 다음에 내가 매도를 했더니 다시 조정이 나오고, 그렇죠? 1차적으로 한 번의 이런 모습은 매매를 하다 보면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 항상 손실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익도 나야지. 그런데 이 종목이, 동일한 종목의 또 조정이 나와갖고 이쯤에서 이쯤이 단기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할 수 있겠구나, 내가 또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딱 들어맞아서 또 상승을 해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실현했더니 다시 또 조정이 나오고, 두 번의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손실 없이 정확하게 저점을 잡고 또 고점 위치에서 수익 실현을 최대화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 종목 나하고 잘 맞는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한 번 더 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계속 관찰하다가 이쯤에서 단기 바닥이겠군, 또 매수를 했는데 세 번째에도 또 상승을 해준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고점에서 수익 실현했더니 주가가 떨어진다. 자, 이런 종목을 우리는 나와 궁합이 잘 맞는 종목이다. 내가 매수했을 때가 단기 저점이었고 내가 매도했을 때가 단기 고점이었다. 저점과 고점을 잘 잡아서 매수와 매도를 잘 해갖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것이 단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상 나왔을 때 이러한 종목들을 나와 잘 맞고 나와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종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 중에 이런 종목들, 물론 몇 종목씩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이 종목 나하고 잘 맞는구나, 그렇게 추상적으로 넘어간다면은 앞으로 이런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종목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내가 매수했을 때 잘 맞게 매수를 하고 저점에서, 또 매도했을 때 고점에서 잘 매도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 차트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시 종목입니다. SAP 반도체. 한 번에 큰 폭의 상승, 그리고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나타냈을 때 바로 따라 들어가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눌림목 매매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 21선 눌림목, 지금 1차 상승 이후
눌림목 매매를 위해 지금 이 검은색 라인 21선입니다. 21선 눌림목까지 나와서 재차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21선에서 눌림을 지지를 확인을 하고 매수에 가담을 할 텐데 이탈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매수할 기회를 잡지를 못하죠. 그리고 이 종목은 21선이 눌림이 아니라 여기 그렇죠. 31선 시장에서 별로 활용하지 않는 특이한 이 30일 이평선, 저는 항상 30일 이평선도 차트에 체크는 해놓습니다. 그것을 왜 오늘 이렇게 하는지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30일 이평선이 지지 이평선이 돼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모습,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주가가 상승 이후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을 멈추게 하는 이런 저점은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절대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 종목을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을 가진 기관이나 외국인 아니면 종목에 따라 중소형주는 개인 세력들이 이런 저점을 만들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금이 없지만은 그들은 자금이 있고, 이러한 하락을 멈추게 한다는 것은 매도세가 나오는 그런 물량들을 받으면서, 그렇죠? 매도세 물량보다 더 큰 매수세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하락이 멈춘 그런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분명히 있는 이 종목의 주인인 주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30일 이평선에서 특이하게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1차 눌림목이 30일 이평선. 그렇죠? 이럴 때 내가 20일 이평선을 이탈했지만 이렇게 30일 이평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매수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시 종목이니까는 기분 좋게 이렇게 고가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1차 매도. 그렇죠? 그 다음 상승분의 조정이 나오죠. 조정이 나오고 우리는 또 이 종목을 21선 오면은 눌림목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 라인이 21선입니다. 또 21선을 이렇게 깨버립니다. 그렇죠? 21선을 깨서 마감, 이날도 아예 종가가 21선, 시가가 아래에서 시작돼서 종가도 21선 아래. 그렇지만 우리가 최초의 조정을 멈추게 했던 이 30일 이평선, 두 번째도 이 30일 이평선이 지지 이평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종목의 주인 21선에서 개인들이 따라 붙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것인지 그런지는 몰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21선 눌림목 매매에 많은 개인 물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21선을 재차 계속 깨는 모습을 나타나면서 30일 이평선을 지지하고 상승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매수했던 30일 이평선 지지하고 상승했다는 것, 이것을 안 사람은 또 이 종목 21선을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30일 이평선 한 번 더 지지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수를 또 한 번 해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스윙 투자로 1박 2일이든 무너질 때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번 종목이 조정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20일 이평선을 또 깨줍니다. 그렇죠. 종가상 이탈하고 또 30일 이평선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봤을 때, 그렇죠. 20일 이평선이라는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평선뿐만 아니라 특이하게 30일 이평선을 1차 지지하는 모습, 최초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다면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에서도 그 지지했던 이평선에 주가가 왔을 때는 꼭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모습을 모르고 30일 이평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다. 또 이 종목 30일 이평선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다. 나하고 참 잘 맞는 종목이죠. 궁합이 맞는 종목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평선에 눈치가 빠른 매수자라면은 이 종목 최초 첫 번째 눌림을 줬던 이 이평선이 다음에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 이평선까지 주가가 왔을 때는 집중을 하면서 매매에 접근을 해야겠구나. 그렇죠. 20일 이평선이 기준
내 주력 매매 방법이지만 이 종목은 특이하게 첫 번째가 30일 이평선에서 눌림을 주고 상승을 했다. 두 번째도 20일 이평선을 이탈했지만 30일 이평선을 지지해 준다면 1차와 마찬가지로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러한 종목들을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종목이 나와 잘 맞는 종목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모습을 보이는 또 한 종목을 보면은 이 ST팜이라는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는 주가가 큰 폭의 하락 이후 횡보를 하다가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이 종목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렇죠. 차트를 좀 줄이고 1차적으로 일봉상, 그렇죠, 이렇게 전고점들을 돌파하는 돌파 매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따라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하지만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종목이 상승 흐름을 볼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이때 매수 못했으면 이제 눌림목 매매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 눌림 라인은 전고점 라인까지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또 많이 활용하는 21선 눌림목.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은 또 특이합니다. 아까 이 SAP 반도체는 30일 이평선이 1차, 2차, 3차 눌림목을 만들었는데 이 ST팜이란 종목은 21선까지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 계속 기다리고 있을 텐데 1차 돌파 이후, 그런데 이 종목은 20일 이평선이 아닙니다. 그렇죠. 20일 이평선 검은색 선까지 오기 전에 바로 상승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평선을 집어봤더니 15일 이평선. 제 차트 방송에서 지난 시간 영상을 보시면 쟤는 왜 저렇게 차트를 지저분하게 5일선, 11선, 15일선, 20, 30, 60, 90 많이 쓰는 이평선들도 있지만 이런 15일선, 30일 이평선 이런 거 많이 안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항상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처럼 이렇게 21선까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활용하는 이런 21선까지 주가가 내려와 줘야 우리가 21선 눌림목을 완성하고 상승할 때 따라 들어가는데, 이 종목 또한 15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떨어지지 않고 1차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1차 성공, 두 번째도 내려오는데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21선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가는 내려오지 않죠. 하지만 오늘 들으신 요 내용, 1차 눌림을 만드는 15일 이평선이었죠, 여기가. 두 번째도 15일 이평선, 이렇게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지지를 해줍니다. 1차 15일 이평선, 2차도 15일 이평선. 그렇죠. 이런 종목 알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나와 궁합이 잘 맞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와 잘 맞는 궁합이 어떤 종목인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구체적으로 이평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이평선이 이렇게 따박따박 맞는 모습,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궁합이 잘 맞는다, 이런 추상적인 표현은 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고 운이 좋아서 1차 때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상승, 2차 때도 또 21선 내려오기 전에 첫 번째도 21선까지 안 내려오고 상승했으니까 두 번째도 그냥 이번에도 여기서 사보자 이랬을 때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평선을 알고 매수했을 때하고 궁합이 잘 맞는다는 표현은 이런 구체적인 모습을 모르고 매수를 했을 때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지만은, 실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이평선의 모습을 봤을 때, 그렇죠, 그런 모습을 안다면 궁합이 맞다기보다는 최초 첫 번째 조정이 일어났던 이 이평선의 모습, 이러한 이평선에 어떠한 이평선을 지지를 했느냐, 그것이 두 번째 조정이 나올 때 주가가 그 위치까지 온다면 매우 집중해서 그 지점에서 매매 타이밍으로 잡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T팜도 15일 이평선이라는 1차 지지 이평선을 타고 지지를 하고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나 15일 이평선,
21선까지 안 내려오죠. 이 검은색 라인 두꺼운 게 21선인데 이때까지 안 나오고 15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지지를 하고 또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렇게 그 다음 또 상승을 하면서 이제는 최초 두 번째까지 만들었던 이 15일 이평선 주가가 고점을 만들고 또 하락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 15일 이평선, 그렇죠. 세 번째까지 지지를 20일 이평선이 아닌 1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은 여기 있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매수해야지 기다려도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종목 15일 이평선 세 번째도 15일 이평선을 지지하고 또 한번 상승 파동이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봤을 때 SFA 반도체든 ST팜이든 궁합이 잘 맞는다는 그런 잘 추상적이고 그러한 모습들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 종목 내에서 분명히 이런 이평선의 모습,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이평선을 이렇게 1차, 2차, 3차 지지하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은 이렇게 일봉의 모습을 갖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런 모습을 분석을 해봤지만은 특이하게 분봉들,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뭐 1분봉, 그렇죠. 3분봉, 5분봉, 뭐 10분봉, 특정 종목들, 뭐 3분봉 20분 선을 뭐 10시에 이렇게 지지를 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또 뭐 11시 때에도 3분봉 20분 선을 지지하고 상승. 그리고 또 뭐 2시 때에도 3분봉 20분 선을 지지하고 상승. 이런 식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은 1분봉의 특별한 이평선을 갖고 기준을 들여서 말씀을 드렸지만 분봉에서도 종목별로 당일에 어떤 종목은 3분봉 20분 선을 그대로 지지를 하면서 하루 종일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또 특정 종목은 장 초반부터 3분봉 20분 선을 이탈하고 깨고 내려오지만 5분봉 20분 선을 지지를 하고 또 오후에도 5분봉 20분 선을 지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특정 분봉의 이평선들을 고스란히 지켜주면서 상승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이 모든 종목에 뭐 1차 상승 이후 눌림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이평선들이 2차, 3차에도 매번 똑같이 그런 이평선에서 지지가 나온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죠. 확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1차적으로 눌림이 만들었던 그렇죠. 그런 종목들, 그런 모습 속에서 주가가 그런 특이한 30일 이평선, 30일 이평선, 특이한 이평선을 지지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두 번째 지지하는 그 지점에서도 꼭 20일이나 뭐 60일이나 90일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평선에서 한 번 더 지지가 나오고 또 많을 경우에는 두 종목처럼 이렇게 세 번까지도 똑같은 이평선에서 지지하고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종목의 처음에 말씀드렸던 종목을 움직일 수 있는 주포들, 그렇죠. 기관, 외국인, 개인 세력들, 이들이 이 라인은 꼭 지켜주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특정 이평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우리가 종목을 매매할 때 막연하게 운이 좋아서 감각적으로 매매를 해서 궁합이 좋은 종목들, 즉 내가 매수했을 때가 저점이었고 매도했을 때가 고점. 그런데 한 종목에서 그러한 것들이 2번 이상, 3번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한 종목들을 한번 가만히 관찰을 잘 해보십시오. 내가 어느 지점에서 그렇게 들어갔는지 또 매도를 했는지, 그렇다면은 이런 이평선과 연계된 이런 모습도 분명히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